구독은 의리,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024 개정 특강 시설작물하고 버섯작물 종합편 가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개정 특강을 하면서 이거 개정됐고 경과비율 좀 개정됐고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해왔었어요. 감자가 추가됐다. 자, 이번 시간에 뭐예요? 시설작물, 버섯작물 싹 묶어서 개정된 걸 포함한 전반적인 거를 시험장 마지막에 보고할 내용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제가 내년에 그 개정 특강 다 하고 개정을 다 반영해서 교재 출간한 다음에 여러분 해드릴 게 뭐냐면 시험 모의고사 직전에 바로 이런 걸 해드릴게요. 이런 걸 해드릴 거예요. 개정을 다 모아서 기존의 내용과 묶어서 파이널 심화 특강을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결국 시험장에는 이걸 보고 들어가시는 겁니다. 이렇게. 자, 보실게요. 이렇게 서브노트가 이제 나중에 업데이트 해 드리겠습니다만은 서브노트를 이렇게 압축해서 전날 빨리 보는 거. 이거 보는데 시험 전날 보시면 이거 5분도 안 걸립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겁니다. 자, 보실게요. 먼저 소손의 면적 무조건 건드리고 가야죠. 시설작물, 버섯작물의 중요한 개념은 소손의 면책입니다. 소손의 면책은 말 그대로 작은 손해는 보상하지 않겠다. 그 작은 손해가 10만 원 기준으로 해서 한 사고당 생산비 보장 보험금이 10만 원을 초과해야지 전액을 지급하고 10만 원 초과하는 부분만 지급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10만 원 이하면 아예 지급하지 않겠다. 그래서 10만 원이 소손해를 판가름하는 기준이고 당연히 요 1번의 경우에도 아무리 다 준다고 해도 당연히 보험 가입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답안 쓰면 5점짜리에서 5점 만점이 되겠죠. 이렇게. 자, 공식은요. 시설작물, 버섯작물 전부 다 생산비 보장 방식이죠. 그래서 공식은 기본 공식은 재보경피인데 장, 부, 목, 장미, 부추, 표고버섯, 원목 재배는 경과비율 없다 해서 장미는 재보피죠. 재배면적, 보장생산비, 피해율. 재배면적, 보장생산비, 피해율인데 여기는 부추는 요만큼 중에서 그것도 다 주기 싫어가지고 30% 깎아서 70%만 주겠답니다. 이게 보험회사 입장이에요. 그리고 원목 재배, 장, 부, 목이죠. 세 개 다 경과비율이 없죠. 재배 면적, 보장 생산비, 피해율. 그다음 나머지 싹 다 재보 경피, 재배 면적, 단위 면적당 보장 생산비, 경과비율, 피해율. 그리고 이번 개정의 특징이 여기 모든 피해율 계산할 때 피손일미죠. 얘 피는 면적 피해율, 손해 정도에 따른 손해 정도 비율, 그리고 일관되게 1-미보상률이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일관되기 때문에 이제 답안 푸실 때 헷갈릴 일도 없어요. 문제 미보상 비율이 주어졌다면 이 피해율 구할 때 피손일미에서 얘만 빼뜨려 먹지만 마시면 됩니다. 기존에는 어떤 건 있고 어떤 건 없고 이래서 정말 미칠 뻔했습니다. 그게 더 미쳐버리는 거예요. 아니 논리는 똑같은데 어떤 건 있고 어떤 건 없대요. 이게 미쳐버리는 건데 일관되게 논리에 맞게 싹 다 들어왔습니다. 이제 적어도 헷갈리진 않아요. 이렇게 됐고요. 요 피해 비율은 이번에 약관에서 다 면적 피해율로 해서 용어를 다 통일시켰더라고요. 기존에 제 요 피해를 피해 비율 또는 면적 피해율, 면적 피해율로 다 이렇게 용어가 조금씩 달랐는데 얘는 면적 피해율로 일관되게 용어가 통일이 되었고 다 됐죠. 가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경과비율 보면 되겠죠. 시설작물과 버섯작물로 나눠서 볼게요. 시설작물은 일단 수확 개시 전부터 먼저 볼게요. 수확 개시 전은 알파 플러스 1-알파 곱하기 생장일수 나누기 표준 생장일수예요. 그러면 얘는 암기사항일 거고 이렇게 생장일수는
정식 파종일로부터 사고 발생일까지죠. 날짜 계산하실 줄 알아야 되겠고, 저때 날짜 계산할 때 초일 불산입, 즉 파종 정식일은 초일을 산입하지 않고 날짜 계산하는 거. 요 날짜 계산하는 거는 대놓고 날짜 계산해만 안 나오는데 언제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암기사항이고 이번에 쑥갓이 나왔죠. 50일. 그래서 이 서브는 제가 저 표준 생장일수와 뒤에 나오는 표준 수화일수를 싹 한꺼번에 묶어서 나오려고 만드는 겁니다. 내년에 서브에 다시 업데이트해서 보여드릴까요? 저게 심화 파이널에 나갈 겁니다.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세요. 완전 정말 수험생을 위한 리메이크, 리메이크 또 한번 재가공한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주목해줘. 저 준비기 생산비 개수는 쪽수를 무시하지 마라. 쪽파, 쑥갓, 무, 시금치는 10%로 하고 나머진 대부분 다 40%인데 국화 카네이션의 제절화 재배는 요거의 반띵인 20%로 한다. 당연하죠. 처음부터 새로 키우면 40%인데 제절하니까 나중에 꽃만 다시 딱 키워서 또 가니까 준비기 생산비 개수가 반으로 줄어든다 해서 국화 카네이션 20% 주의하세요. 이렇게. 그다음에 이겁니다. 이거는 무조건 외우셔야 되는데 제 표의 장점이 뭐예요? 딱 보세요. 교재하고 다르죠? 내림차순으로 여기서부터 150, 130, 120, 110, 190 이렇게. 이번에 나온 게 여기죠? 쑥갓이. 쑥갓, 가지, 기타무, 오이, 호박, 시금치, 상추에서 카미국, 대쪽, 감자가 이번에 새로 들어왔습니다. 감자가 여기로 들어왔어요. 110일. 감자는 110일로 들어왔습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수백 파멸. 수박, 백합, 파프리카, 멜론 100일. 딸기, 참외 90일. 토마토, 일반무, 배추, 풋고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 요것도 중요하죠. 이 별표 요거. 별표 1에 있는 내용. 가로 안에 있는 내용이죠. 저 내용은 뭐냐면 여기까지도 알아주셔야 됩니다. 9월에서 10일. 가을에서 초요 겨울에 정식해놓고 겨울을 납니다. 그래서 3월부터 수확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3월 이후 수확을 종료시키는 거. 기타무는 알타리무나 열무등을 말한다 해서 요 날짜도 같이 알아두셔야 되고 이 표는 조금 완벽하게 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즉, 이 표를 못 외우면 얘죠? 표준 생장일수잖아요. 저 표를 못 외우면 얘를 못 풀고 얘를 모르면 얘를 못 풀고 얘를 모르면 경과비를 모르고 보험금이 안 나오고 그렇죠? 쭈르륵 다 틀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 표는 무조건 암기하셔야 되겠고 이렇게. 자, 이제 옵니다. 여기까지 했었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수확 개시 후 봅니다. 수확 개시 후에는 또 나눠줍니다. 국수멜, 국화, 수박, 메롱은 메롱이 아니고 멜론입니다. 저는 메롱이라고 할게요. 국화, 수박, 메롱은 그냥 일로 한다. 다 필요 없죠. 국수멜은 그냥 일로 한다. 수확 개시 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작년에 개정이 됐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도 업무방문서 제대로 옮겨 쓰지도 못한 내용이에요.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지금부터 잘 보세요. 여러분이 암기하실 거는 여기를 암기해 주시면 됩니다. 품목은 여기. 오토프 상으로 암기해 주세요. 국화, 수박, 멜론은 우리 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오토프 상어죠. 오이, 토마토, 풋고추, 상추, 호박 얘들은 이렇게 표시합니다. 1 마이너스 수확일수 나누기 표준 수확일수죠. 수확일수는 수확 개시일로부터 사고 발생일까지, 표준 수확일수는 사고 발생, 수확 개시일로부터 수확 종료일까지 그 기간이죠. 이렇게. 인데 여기 보시면 이게 중요합니다. 별표 1과 별표 2가 달라요. 여기 별표 1과 별표 2가 다릅니다.
그래서 자, 국수멜은 제가 1이라 표현했고 오토프 쌍호는 1 마이너스 수표라 했습니다. 나머지는 새로 들어온 감자도 여기 들어가겠죠. 나머지는 얘를 뺀 나머지입니다. 나머지 시설 작물입니다. 이렇게 1 마이너스 수표 그리고 10% 둘 중에 큰 거란다. 즉 얘를 뺀 나머지 품목의 경우에는 수확 캐시우 경과 비율이 최소 10%는 보장한다는 뜻입니다. 저기까지 끝났어요. 주의하셔야 되겠죠? 이렇게. 자, 문제는 어디냐면 이제는 여기입니다. 잘 보세요. 여기 별표 1부터 볼게요. 별표 1에 표준 수확일수는 그렇죠? 수확 개시일로부터 수확 종료일까지예요. 그리고 교재에 나와 있거든요. 표준 수확일수인데 여기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얘와 얘의 차이는요. 여기가 달라요. 여기는 아무 말이 없지요. 요 별표 1은요. 표준적인이라는 뜻은 암기적인, 여러분 업무방법에 있으니 암기하신 수학일수라는 뜻입니다. 즉 기존에 그냥 우리 한국인의 표준키 70년대 80년대 표준키 있잖아요. 딱 정해진 그걸 말합니다. 그냥 이걸 갖다 쓰라는 얘기예요. 무슨 품목에 대해서는 얘네들의 품목에 대해서는 이 표준 수학일수에 대해서 여기죠. 얘를 갖다 쓰면 되는데 얘는 오토프 상호는요. 아무리 봐도 여러분 교재에 있는 표예요. 여기에 보면은 국화, 수박, 멜론, 오이, 토마토, 풋고추, 상추, 호박은 여기에 없습니다. 없다는 얘기는 표준적인 수확일수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의문이 생기죠. 그러면 얘입니다. 이제 문제는 얘예요. 얘는 그냥 1로 하기로 했어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1이니까. 오토프 상호는 표준적인 수확일수가 보시다시피 교재에 없어요. 없으면 어떡하지? 어떡하긴요? 실제 수확일수죠. 단 시험적으로는 실제 수확일수고 수험적으로는 안 외워도 되겠답니다. 출제자가 줄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암기해야 되지만 얘는 가로 하나 쳐주실까? 옆에다가 제가 일부러 나중에 쓰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라는 말을 써주시면 훨씬 더 쉬울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수업 목적은 어떻게 한다? 얘는 여기다가 암기, 여기는 암기 필요 없음. 우리 수험생이니까 간단하잖아요. 다 몰라. 외워야 돼? 안 외워야 돼? 그거밖에 더 남았어요. 그럼 뭐예요? 외워야 돼? 안 외워야 돼? 얘는 외워야 돼. 외워야 됩니다. 자, 외워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제가 조금 시간 끄는 겁니다. 자, 수학 개시 후에 저 표준 수학일수 재보시면 제가 한 번 더 리메이크한 거예요. 여러분 교재에 이렇게 예쁘게 친절하게 절대 설명되어 있지 않아요. 이거 여기 보시면 또 그렇죠. 내림차순. 그런데 날짜가 참 지저분하고 제가 이렇게 내림차순을 해드리긴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여기까지는 그래도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 표를 보실 때 이렇게 박스 이렇게 나눠야 되겠네요. 이렇게 나눠야 되겠죠. 이렇게 나눠야 되겠고 이렇게 나눠야 되겠죠. 뭐 품목하고 날짜 좀 바꾸면 좋을 텐데 제가 날짜를 먼저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특이한 거 감자가 이번에 새로 들어왔죠. 감자가 어디로 들어왔어요? 여기. 감자의 표준 수확일수는 9일, 110일이 어디 있었죠? 여기. 감자의 표준 생장일수는 110일. 그래서 제가 감자는 119로 외우면 좋다고 그랬습니다. 감자 표준 생장일수 110일, 표준 수확일수는 9일, 119, 110, 여기는 9일. 그래서 요것도 이제는 암기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왜? 얘를 모르면 이 문제를 못 풀죠. 얘를 모르니까. 얘를 모르면 수학 개시후 경과 비율을 못 풀죠. 수학 개시후 사고일 때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학 개시전 사고에서는 저 표준 생장 일수표를 암기해야 되겠고, 수학 개시후 사고에서는 요 표준 수학 일수표를 암기를 해 주셔야 되겠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이렇게 여러분께 그나마 내림차순으로 정리해 드리고 새로 들어온 품목을 한번 정리해 드린 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자, 가시고요. 넘어갈게요. 자, 이건 익히 우리가 알고 있죠. 한 번 더 그래도 알고 있지만 한 번 더 정리합니다. 이번에는 버섯 작물로 넘어왔습니다. 버섯 작물은 의외로 간단해요. 어렵지 않아요. 저런 표준 수학이 줬다는 거 없어요. 몇 개 외우면 끝납니다. 여기 표고버섯 원목재배 왜 빠졌죠? 표고버섯 원목재배는 보험금 공식이 경과비율 없다니까 재보비 처음부터 경과비율 계산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빠져있죠. 나머지 표고버섯 배지재배하고 느타리 균상재배, 양송이 균상재배, 그리고 저 밑에 느타리 새송이 각각 병재배 딱 얘만 남았습니다. 각각의 경과비율을 보면 먼저 수학 개시전과 수학 개시후로 공식이 나눠지고요. 수학 개시전의 공식은 똑같죠. 그럼 알파값 암기, 생장일수는 우리가 계산하는 거고 평균 생장일수 암기 나왔죠. 여기서 표, 느, 양, 표, 느, 양 알파값 개정됐고 663, 676, 753에서 제가 암기 굳이 팁. 자, 66년생하고 75년생이 싸움을 잘해요. 67년생은 6박전을 잘해요. 그 다음에 표준 생장일수는 902830, 902830 얘네는 정말 요만큼의 흔들림도 없이 확실하게 암기를 부탁드릴게요. 넘어가시고. 자, 피해는 똑같죠? 피해 비율, 손해 정도 비율 똑같이 일관되게 이렇게 받겠다는 거. 저 피해 비율은 면적 피해율을 말하고. 특별한 게 여기서 또 하나 초점 맞춰볼까요? 여기가 좀 중요합니다. 자, 대부분의 손해 정도 비율 얘죠. 얘는 앞에서도 별표 6이었었습니다. 그런데 표고 배지 딱 여기만 초점이네요. 표고버섯 배지 재배의 손해 정도 비율은 별표 6, 2468장이 아니고 50%, 100% 그냥 크게 러프하게 두 개로 구분했습니다. 됐죠? 이게 좀 특별하고 그 다음에 느타리하고 새송이 병재배 방식에서는 경과 비율을 알파값 그딴 거 필요 없고 그냥 수학 전후도 안 나오고 그냥 딱 픽스 값으로 줬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그래서 얘는 887917 느 셀에서 887917로 한꺼번에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저건 무조건 암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설작물, 버섯작물에서는 공식은 당연히 외워야 되겠고 시설작물에서는 표준 생장일수, 표준 수학일수 그럼 알파값 구하는 알파값 그다음 버섯작물에서는 예죠 이게 답니다. 자, 그리고 한 번 더 이거는 개정은 아닙니다만 요거 하이라이트 하는 김에 지급보험금 재계산이 나옵니다. 업무방송마다 품목마다 계속 무한 반복해서 공식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죠. 기본 논리를 알고 있자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재계산은 원래 보험금 뭐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왔던 재보피, 재보경피, 재보피 70% 열심히 계산한 그 보험금입니다. 그렇게 계산 다 끝낸 다음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이거 출제자료 봅니다. 보험가입금액 나누기 1이 보험가입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보험가입분의 보험가입금액 누가 봐도 저건 부보 비율이죠. 이때 이게 언제 발생하냐면 여러분은 우리가 알고 있죠. 보험가입금액을 산정할 때는 하우스 또는 재배 예정인 작물 중에서 생산비 가장 높은 작물가액 기준으로 가입을 한 다음에 그 가액에 50에서 100% 사이에서 계약자가 선택합니다. 즉 일부만 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부 보험에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발생한 여러 가지 보험금 있죠. 다 계산해 원래대로. 그 다음에 이렇게 실손 비례 보상 부보 비율만큼 한 번 더 계산해 주는 과정을 거치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써놨죠. 이렇게 여러분 교재는 열심히 이런 말이 써 있긴 해요. 됐죠? 이렇게 즉
보험가액보다 못한 보험가액 금액 일부 보험이 되었으므로 손해보험의 대원칙인 실손보상원칙, 즉 이득금지원칙을 의미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설하고 버섯을 할 수 있는 거는 저게 다 넣어놨습니다. 완벽하시죠? 이렇게 하고 아마도 이번에 개정된 걸 바탕으로 보험 기간을 제가 정리 중에 있어요. 그래서 어느 분 질문해 주셨는데 제가 강의를 해드렸는데 또 서브노트에서 보험 기간이 어디는 반영이 되고 안 된 것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또 정리를 해서 한번 다음 시간에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